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 지금 민주노총이 말이죠. 엄청난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10월에 총파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공격해서 뒤집기를 한판 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이게 노동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치단체입니까? 아니면 특권층 단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폭로를 누가 했느냐? 민노총을 출범을 이끈 김준용 씨가 폭로를 한 겁니다. 민주노총 출범을 이끈 김준용 씨가 폭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엄청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이분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했습니다.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준용 씨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엽 차장을 지내는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인사입니다. 민노총은 올해 10월 말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사회대전환투쟁이라고 이름도 아주 우습게 지었습니다. 사회대전환투쟁. 이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동단체입니까 이게? 예? 이 민노총은 이거를 5대 핵심 의제라고 부르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이 김씨, 김준용 씨, 조선일보에 의하면 말이죠. 이 김씨, 김준용 씨는 핵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찬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합원 권리라든가 근로조건 향상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현대차 조합원들이 1억 원 가까이 연봉을 받으면서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고 한미동맹 해체 같은 민노총 주장에 적극 동조한다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나라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분은 민노총을 만들 때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 씨가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체제 전환이라면 어떤 체제겠습니까? 여러분 짐작가시죠? 그는 지난해 12월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서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를 시도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통진당 이석기와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겁니다. 또 진경호 전국 택배노조위원장과 관련해서 김일성 일가가 묻혀있는 북한 평양에 혁명 열사님을 찾아 참배까지 한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전 노동부 장관인 김대환 등 중도성향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만민토론에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계획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입수한 발표문에는 그는 민노총 핵심 인사들의 친북 전력을 공개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김준용 씨는 양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 동부연합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 민노총 양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로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쩌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죠?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더 느낍니다. 네. 지난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 같은 이력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 위원장 측은 경기 동부연합의 현재 없는 조직이고 이 의원 석방 요구는 민노총 전체 공동입장 아니냐 하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이 또 김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에 대해서 택배노조위원장 참 별 노조가 다 있네요. 네. 2006년 노동절을 맞아 민노총 통일위원장으로 방북했을 때 당시 혁명열사능에 참배까지 한 사람이라고 그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죠. 혁명열사능은 김일성 일가와 혁명 1세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가 방북 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당시 그는 언론에 혁명열사능이 항일투쟁을 했던 사람을 기리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창관을 결정했다면서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한 적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김 씨는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노총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다. 혜택은 다 누리면서 강자가 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면서 각종 이권을 주장하는 게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집회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 대한 압박과 따돌림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순을 지적하면서 지금 민노총은 전태일 정신이나 노동자 권익은 사라지고 이념과 횡포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노총이 대변하는 이들의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다. 대표성도 없다. 대표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299만 원인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2배 이상 소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차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 넘는데 성과급으로 1,800만 원을 더 받는다 한다. 그렇게 되면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 해도 1,800만 원을 못 버는데 누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단 말이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연봉 9,500만 원 플러스 성과급 1,800만 원이면 1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청년 알바생들이 1년 동안 투잡, 쓰리잡 받아도 1,800만 원도 못 받는데 누가 사회적 약자냐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40% 이상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를 전전하는 불가촉 천민들만 늘었다면서 정체불명의 공익위원들이 임금을 결정하고 아무도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런 참 경고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와 노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노조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기업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고 항변하면서 선거 때마다 노조를 의식해 정치권을 향해 노조가 무서워서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범죄라고 신랄하게 기업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거 아니다 이거야. 폭로하라 이거야.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폭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약점이 잡혀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처럼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 그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항이 빠졌다는 것. 이게 정부의 커다란 잘못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걸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왜 안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호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김 씨는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에 투신한 사람이고
대우오페라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85년도 구속돼서 1년간 수용 생활도 했습니다. 그의 구속은 구로동맹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김 씨는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이라면서도 노동개혁이 없으면 27살 먹은 제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김준용 사무총장의 이 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오늘의 그 절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이 민노총을 향해서 경계를 바짝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강고한 국가의 지킴 아래 나라가 번성하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네.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떠오를 것입니다. 야권이 어떻든 단일화를 해서 비록 이준석 같은 자가 야권 단일화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단일화를 시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